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남은 문제 몇 개 풀어보고 함수를 나가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하기에 앞서서 잠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제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돌이켜보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고3 때라기보다 제가 또 대학원 나왔거든요. 제가 대학원 석사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일주일에 수업을 딱 9시간만 들어요. 9학점만.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 그때 진짜 제가 연구실에 한 10시쯤 나와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가 이거를 주 6 플러스 0.5일 정도 했어요. 나머지는 쉬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일주일에 딱 9시간 듣잖아. 와, 근데 나머지 시간을 다 과제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이 과제가 몇 문제였느냐? 일주일 동안 할 거? 한 15에서 20문제? 진짜 어떤 과제는 그 대수학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일주일에 문제가 한 5, 6문제 나와. 근데 와, 이거를 해결하는데 열 몇 시간 걸려요. 진짜 힘들었어. 근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엄청 많이 고민해야 돼. 진짜 많이 고민해야 돼. 우리가 뭐 지금은 계속 단순 연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고민할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하루 스케줄이 뭐였냐면은 뭐 연구실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 공부하다가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다가 중간에 밥 먹으러 가. 근데 밥 먹으러 가면서도 문제를 계속 떠올려. 이거 어떻게 풀면 좋지? 어떻게 풀면 좋지? 그 다음에 진짜 심지어 1시에 들어가잖아. 들어가서 샤워하면서 또 떠올려요.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그러다가 샤워하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샤워 끝나고 다시 또 풀어봐요. 그러다가 풀려. 그럼 너무 좋고, 안 풀려. 근데 안 풀리는 일이 훨씬 많아요. 안 풀려? 다음날 다시 시작이야.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까?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솔직히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느꼈어. 내가 이 9학점이라는 뭐 9시간이라는 적은 시간만 내가 공부라기보다 수업을 듣지만 내가 공부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 중에서 역대급이겠다. 근데 결국 돌이켜보니까 수학 공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많이 푸느냐, 이것도 뭐 물론 있겠지만 결국 내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깊이 고민해 봤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진짜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대학원 얘기 또 들려드릴게요. 진짜 대학원 때가 공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요즘 학교에 선생님 중에 그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척척 석사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자, 나가 볼게요. 21번입니다. 명제 x제곱 빼기 3x 빼기 28이 0보다 크면, 근데 그때 진짜 재밌긴 했어요. 이거 샤워하면서도 뭐 문제 풀어보고,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죠. 자, x제곱 빼기 3ax 더하기 2a제곱은 0보다 크다의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것의 대우가 참? 근데 대우가 참을 고민할 필요가 있나? 왜?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이면 이것이다, P면 Q이다, 이게 참이 되도록 해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또 비교해? 당연히 진리집합을 비교할 거야. 진리집합. 그럼 x제곱 빼기 3x 빼기 28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바꿔? 일단 x 마이너스 7,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라고 볼 거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건 그래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7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보다는 왼쪽, 그 다음에 7보다는 오른쪽.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7보다 크다. 이게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조건제시법. 자, 두 번째, 이것이다. 이거는 x 빼기 a, x 빼기 2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a, 여기 2a. 이러면 틀려.
왜 틀리지? 2a가 더 큰 거 아니야? 아니야. 언제? 언제 문제가 돼요? a가 음수일 때. 그때는 2a가 더 작아요. 그리고 0일 때. 0일 때는 a나 2a나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a가 더 커, 2a가 더 커? 2a가 더 커. 따라서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2a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a가 0일 때도 있죠? 그럼 a가 0이면 x 빼기 0, x 빼기 0, x제곱이 0보다 클 때 그때는 언제? x가 0만 아니면 돼요. x가 0이 아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했던 a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럼 음수일 때는 a가 더 커, 2a가 더 커? 여기가 2a, 여기가 a예요. 따라서 x가 2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 2, 3번인데 이제 p면 q이다가 참인 거니까 요게 성립해야 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7보다 크다. 이게 여기에 쏙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마다 나눠볼 거예요. 자, 1번. a가 0보다 클 때. 그때 첫 번째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x가 7보다 크다. 그 진리집합을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어디에 들어가길 바래? a보다 작다. 그리고 2a보다 크다. a가 0보다 큰 거. 이 안에 들어와야 하니까 여기에 a가 놓이고 여기에 2a가 놓이겠죠? 쏙 들어오게. 자,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 마이너스 4가 a보다 작아. 같아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2a가 7보다 작아. 같아도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 원래 성립해요. 왜? a가 0보다 크니까. 이건 원래 항상 성립해. 이제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a가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a는 0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a가 0일 때를 따져볼 거예요. a가 0이다 라고 하면은 0만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 자, 첫 번째 우리 진리집합 p부터 표현을 해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7보다 크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다 이거니까 이걸 표현하자면 여기 0이 있고 이렇게가 되겠죠. 0만 빼고 나머지 다 포함해 안 해? 포함합니다. 따라서 a는 0, 이거는 그냥 가능. 자,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때 아까처럼 먼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거랑 그 다음에 7보다 크다 이걸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2a보다 작다 그리고 a보다 크다를 표현하는 거니까 2a를 여기 그리고 a를 여기 그려서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죠? 이제 또 똑같이 아까처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마이너스 4 2a보다 작으면 좋겠어. 같아도 괜찮아. a 7보다 작으면 좋겠어. 근데 같아도 괜찮아. 하지만 이거는 항상 성립해. 왜? a가 이미 음수인 케이스니까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바꿔보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근데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0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0이다.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죠? 다 합쳐주면 되겠죠. 왜? 우리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케이스를 나눠준 거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합집합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는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 근데 원래 0보다 크다였는데 0이랑 같아도 되네. 0 포함해.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도 되네. 근데 어디보단 커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정수 a를 원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까지 되겠습니다. 이게 3.5니까 몇 개야? 6개. 자,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6개. 확실하게 다르죠? 레벨 3는 달라. 그 전에는 그냥 단순히 포함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케이스 구분을 했었어야 돼. A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가 달라진다. 근데 이거 우리 그 전에 사실 서술형 문제였나?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자, 22번. 이거 좀 재밌죠? 장학생이 1명 포함된 4명의 학생 A, B, C, D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이 발언 중 옳은 것이 하나뿐일 때 다음 중 옳은 발언을 한 학생과 장학생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거 어려워. A, B, C, D가 다음과 같이 발언했는데 이 중에서 옳은 발언은 몇 개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대요. 자, 그래서 기껏 해봤자 A, B, C, D 4명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다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A가 옳을 때 그 말은 B, C, D는 다 다른 말 하는 거야. 자, A가 옳아. 그럼 누가 장학생이야? C가 장학생. 자, 이제 B의 말은 틀려야 돼요.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다시 A가 옳으면 B, C, D는 다 거짓말해야 돼. B가 거짓말이라고 쳐봐. 나는 장학생이다. B가 장학생이어야 하겠죠. A만 옳다면. 근데 A는 C가 장학생이라고 말했잖아. 맞아 달라? 맞아 틀려? 틀려.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 A, B, C, D. A가 옳으면 C가 장학생이에요. 아, C가 장학생. 장학생 아니야. B,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맞는 말 했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B가 옳을 때 해볼게. B가 옳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B,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가 맞는 거니까 아, 장학생 아니에요. 그 다음에 C가 장학생이다.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따라서 C가 장학생도 아니야. C의 말 볼게요. D가 장학생이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 틀린 말이야. D가 장학생이 아닙니다. A가 장학생이 되겠죠? 자, 이제 이거 볼게. C의 발언은 거짓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어야 해. 하지만 이 말은 맞죠. 왜? 아, 지금 B가 옳을 때라서 C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D의 말이 이번에 오히려 맞게 돼. 따라서 이것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3번. 이번에 C가 옳을 때로 볼게요. 그럼 C가 옳다면 A, B, D는 거짓말이야. A, C가 장학생이다. 그거 거짓말. C 아니야. B,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가 거짓말이야. 그 말은 나는 장학생이어야 해. 여기가 장학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가 장학생이다 라고 했으니까 D가 장학생이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C가 옳지도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D가 옳아야 됩니다. D가 옳을 때 근데 문제에서 옳은 발언한 학생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D 적어두고 갈게요. 자, D가 옳을 때 C의 발언은 거짓이다. C의 발언 거짓? 맞죠? 왜? D만 옳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 B를 볼 건데 C가 장학생이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장학생이 아니야. 그 다음 B, 나는 장학생이 아니다.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 말도 거짓이야. 왜? D가 옳을 때니까 B는 거짓말. 나는 장학생이어야 돼. 여기가 장학생. D가 장학생이다. 이거 거짓이죠? 장학생이 아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장학생은 B가 되겠습니다. 옳은 발언을 한 학생은 D고 장학생은 B. D,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2번이었어요. 꽤 재밌죠? 왜? 형식이 좀 달랐어. 우리가 맨날 물어봤던 거는 그 전에 앞에 뭐 포함관계 말하기도 했고 아니면 뭐 반례 찾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실생활 같잖아. 이 실생활에서 이 중에 한 명만 참이에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이때 장학생은 누구고 옳은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였어요. 자, 23번. 이거는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항.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n을 x바 x는 100 이하의 n의 양의 배수. 아, n의 배수. 하지만 제한을 걸었죠? 100 이하라고.
n은 자연수라 할 때 A2 교집합 A4 합집합 A8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괄호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뭘까? 4의 배수, 합집합 8의 배수. 다시 4의 배수 4, 8, 12 따따따 나중에 100까지 있겠죠? 이게 A4야. A8은 8의 배수 8, 16, 24, 32 따따따 맨 마지막 어디까지가? 90, 6까지 가는 것 같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뭐부터 해? 합부터 하래. 합집합부터 하래. 둘을 합집합하면 뭐가 될까? 4, 8, 12, 16, 20, 24 뭐예요? 합집합은 그냥 A4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거 A2 교집합 A4를 해야 돼. A4는 여기 나와 있어. A2는 뭐지? 2의 배수 2, 4, 6, 8 따따따 나중에 100까지 이거와 이거에 뭘 해달래요? 교집합을 해달래. 그럼 뭐가 남아? A4가 남겠죠. 왜? 2, 4, 6, 8 여기는 2의 배수가 다 있어. 여기는 4의 배수 4, 8, 12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A4가 된다. 그럼 4의 배수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몇 개예요? 100 나누기 4, 즉 25. 정답은 25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23번은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A4 교집합 A6은 뭘까? 먼저 A4는 좀 전에 했어. 4, 8, 12, 16, 20 따따따 4의 배수들. 그럼 A6은 뭐죠? 6의 배수 6, 12, 18 여기 24도 있죠? 여기 24 여기 28이겠죠? 뒤에 더 적어볼까? 28 32 36 따따따 24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36 따따따 교집합에 뭐가 있어요? 12 24 36 뭐죠? 12의 배수. 아, 여기는 A4 교집합 A6은 결국엔 A12다. 그럼 4랑 6을 통해서 왜 12가 나왔을까? 다시 A4, A6의 교집합은 왜 A12였을까? 왜 12라는 숫자가 뭐니까? 최소 공배수니까. 한번 봐. A4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4의 배수들의 집합. A6은 6의 배수들의 집합. 근데 그것의 뭐? 교집합. 4의 배수, 6의 배수. 그것의 교집합. 아,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니까 결국 4와 6의 공배수. 근데 4와 6의 공배수는 뭐야?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지. 따라서 A12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뭐 이래요. AM 교집합. AN은 AL이다. L은 M과 N의 최소 공배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근데 좋은데 왜 그런지도 꼭 기억하셔야 돼. M의 배수, 교집합 N의 배수. M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인 것들을 다 골라라. 그 말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을 다 찾아주세요. 이거니까 당연히 AL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3번이었어요. 24번 가볼게요. 3보다 큰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의 최소값을 a, 그때의 x값을 b라 하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았다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일단 첫 번째, 뭔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것 같죠. 우리 그 전에 많이 했어. a, 예를 들어서 더하기 뭐 a분의 1이 있다. 이거는 2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이때 좋았던 점은 여기가 쓱쓱 약분되면서 안에 숫자만 남네. 그래서
2 이렇게 나왔죠? 언제 쓸 수 있어? 둘 다 양수일 때 쓸 수 있어요. 언제 등호가 성립해? 둘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잘 봐.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가 있어.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가 있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산술기하 쓰려고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x 곱하기 x 빼기 3분의 4를 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왜 안 좋아? 아니 위에는 약분이 됐잖아. 이번엔 돼 안 돼?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약분이 되게끔 식을 변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대로 두지 마. 우리의 목적은 약분이 되는 거야. 슥슥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x랑 x 빼기 3이 약분이 되고 싶어. x를 x 빼기 3으로 바꾸는 게 편할까? 아니면 x 빼기 3을 x로 바꾸는 게 편할까? x를 바꾸는 게 낫겠죠. 왜? 여기 분모 있어가지고 조작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x를 x 빼기 3 더하기 3으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 3은 그대로 빼두고 2배의 루트 x 빼기 3이랑 뭐의 곱? x 빼기 3분의 4의 곱. x 빼기 3이랑 x 빼기 3분의 4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분이 딱딱 떨어지죠? 이 루트 4 얼마? 그냥 4 더하기 3이니까 최소값은 7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뭐? 네, 등호의 성립 조건. 근데 여기서 이것도 조심하긴 해야 돼. 언제 쓸 수 있다고요? 이거?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가 되나? 따져봐. x 빼기 3 양수야? 양수야? 양수야. 왜? 문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3보다 큰 실수 x. 그러니까 x 빼기 3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우리는 산술기의 평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3 그대로 빼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술기의 평균 써서 이게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까지 더해서 7보다 크거나 같다. 자, 따라서 최소값 a는 네, 7이 되겠고요. 그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보라는 거네.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x 빼기 3이 x 빼기 3분의 4와 같을 때고, 이거 정리하시면 x 빼기 3의 제곱이 4가 될 테고, 그 말은 x 빼기 3이 풀마 2 중에 하나인데 아까 x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가 되겠죠? x는 5. 따라서 b는 5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요?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대단원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집합과 명제를 끝냈습니다. 이제 교재의 3분의 1을 끝낸 거야. 이제 마지막 단원만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단원. 솔직히 가장 중요한 단원, 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함수 나 알고 있는데 싶을 수도 있어. 왜?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거든. 중학교 때 뭐 했어요?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도 했어. 맞아. 여러분들 함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볼 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함수의 정의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함수의 정의는 뭐죠?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 그건데 뭐 기억하는 친구들 없겠지. 일단 적어볼게. 중학교 버전.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져.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하지만 표현이 살짝 달라져. 이런 대응의 관계에 있을 때 함수라 그럽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가 나오냐면요,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건데, 처음에 이런 단어가 등장해. 대응. 엄청 중요하진 않아. x에서 화살표 쏘는 거야. x에서 y로 화살표를 쏘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집합 x의 원소 스몰 x에 라지 y의 원소 스몰 y를 짝지어주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 그래요.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는 화살표를 쏘는 걸 대응이라 하는구나 라고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 함수라는 건 뭐냐면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첫 번째 집합이 두 개가 등장해야 돼요. 집합 두 개. 집합 라지 x랑 라지 y를 고민할게요. 그때 다음과 같은 멘트가 있습니다. 집합 x의 원소 x마다 집합 y의 원소 스몰 y가 자 하나씩 대응입니다. 하나씩 대응이라는 거? 대응? 뭐라고? 화살표 쏘는 거라고. 아, 이제 우리는 앞으로 화살표를 쏠 거야. 근데 대신 이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x의 원소 x마다 y의 원소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항상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걸 따졌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있죠. x의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실수 전체 범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범위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되게 일반적으로 영어로 제너럴이라고 그러죠. 제너럴. 일반적으로 집합을 다룰 거야. 그럼 집합이라는 건 실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유리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4, 뭐 A, B, C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x가 있고 여기에는 1, 2, 3이라는 게 있어요. y가 있습니다. A, B, C가 있어요. 자, 우리는 x에서 y로 화살표를 쏠 거예요. 대응 관계.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이거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가 아니야. 왜? 첫 번째, 하나씩 쏘라며. 아, 나는 화살표를 딱 한 번만 쏠 수 있어요. 각각의 원소마다 딱 한 번만 쏠 수 있어.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갈리는 게 안 돼. 함수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시 볼게요. x, y가 있어요. 여기서 1, 2, 3이 있고 마찬가지로 a, b, c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랬다고 쳐봐. 1은 b로 가고 2는 a로 갔어. 이건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야. 왜? 하나씩 쏘라며. 하나씩 쐈잖아. 뭐가 문제죠? x마다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화살표를 안 쏘는 친구는 없어야 돼요.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면 x마다, 그러니까 모든 x가 한 번씩은 꼭 쏴. 그 말이야. 3이 어디로 가지? 얘 때문에 지금 함수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3이 쏘는 게 없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야. 이제 요거 볼게요. x, y, 1, 2, 3, a, b, c, d. 1은 a로 갔어. 2는 b로 갔어. 3은 a로 갔어. 이거 함수 아니야? 함수 맞아요. 왜? x마다 1, 2, 3 얘마다 한 번씩 화살표를 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이 묻겠지. 선생님 여기 아까 3이 남아서 안 된다며요. 여기 CD 남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왜? 여기서 말했던 거는 x마다 쏘는 게 중요했지 y가 받는지는 안 궁금했어. 맞아? 여기는 x가 쐈는지 안 쐈는지만 궁금하지 y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함수다. 함수. 자, 이렇게 함수가 될 때 뭐 함수의 기호를 f라고 썼을 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x에서 y로 간다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을 때, 그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했을 때 f에다가 x에서 y로 간다라는 그 모양을 지정해주기 위해서 x 화살표 y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거야. f라는 건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함수라는 건
x의 원소 x마다 y의 원소 y가 하나씩 대응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들이 더 있는데 이 x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이 y를 공역이라고 그래요. 결국 함수라는 건 정의역의 원소마다 공역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걸 말해. 근데 아까 말했던 게 여기서는 화살표를 무조건 쏴야 되지만 여기서는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받은 애들은 조금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해요. 치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치역은 뭐냐면 이 y의 원소 중에서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특별한 애들, 걔네들을 따로 모아서 치역이라고 정의해.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 이제 여기다 기호를 넣을 건데 어떤 기호를 적어줄 거냐면 우리가 f가 x에서 y로 간 함수라고 했잖아. 여기 있는 스몰 x라는 원소가 여기 있는 y라는 원소에 대응이 되잖아? 이렇게 화살표를 쐈잖아? 그때 이 y를 f에 의한 함수값이라고 해석하고 싶어가지고 f 괄호 열고 x를 씁니다. 중학교 때 많이 봤던 이 표현이죠. f 괄호 안에 x라는 건 이 f라는 함수를 통해서 x라는 이 원소가 어디에 대응됐느냐, 그 대응의 결과값, 그거를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서 치역을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치역은 결과적으로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단순히 y 원소가 아니야. 화살표를 받았어요. 누군가의 화살표.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fx들의 집합. 함수값들. 이거 함수값이라고 그러거든. f의 x에서의 함수값. 함수값들의 집합을 말해요. x는 어디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 자, 지금 함수 등장하면서 단어가 3개 나왔어요. 뭐 대응 빼놓고 정의역, 공역, 치역. 정의역은 출발하는 집합, 공역은 도착지 집합. 근데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말로 특별하게 함수값이 됐던 y값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는 치역이라 그래. 그리고 당연히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치역은 공역의 원소 중에서 특별한 애들을 따로 뽑은 거니까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야. 우리가 예시를 좀 볼게요. 첫 번째 1, 2, 3이 있습니다. x, y로 가요. a, b, c가 있어. f 1은 b로 가, 2는 a로 가고 3은 b로 갔습니다. 자, 이때 1의 함수값은 얼마야? b. b는 f1이에요. 두 번째 2는 어디로 가? a로 가. f2는 뭐야? a야. 3은 어디로 가? 3은 b로 가죠. b는 f3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치역은 뭐가 될까? 일단 이게 정의역, 이게 공역. 치역은 함수값들이 정말 된 거. 뭐밖에 없어? a랑 b밖에 없습니다. a, b고 이건 당연히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시 하나 볼게요. x, y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1, 2, 3, a, b, c. 1이 b로 갔고 2도 b로 갔고 3도 b로 갔다고 해볼게. f1은 얼마야? 1의 함수값 b입니다. f2도 얼마야? 이것도 b야. f3도 얼마야? 이것도 b야. 정의역, 공역, 치역은 정말 함수값이 됐던 것들.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어. 따라서 치역은 b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공역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할 거냐면은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복소수에서도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 했었죠. 그럼 두 복소수는 언제 같아요? 언제 같아?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고. 그럼 우리 집합에서 또 했었어.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를 말해요.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두 함수 FG가 서로 같다라는 거 할 건데, FG가 있을 때 F 이꼴 G 이걸 말하는 건데, 다음에 두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두 번째 게 되게 중요해. 서로 같을 때. 자, 두 번째가 뭐냐? 모든 X, 이거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 집합이니까 이렇게 삼지창 표현할 수 있겠죠? 에 대하여 뭘 만족해야 되느냐? fx랑 gx랑 서로 같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몇 개 언급하고 할게요. 여기서는 x랑 g가 안 붙었지. 우리 아까는 뭐 fx, gx 이런 거 fx 썼었잖아. 여기서는 그냥 f랑 g 따로따로 써.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냥 함수라는 건 f를 말해요. fx는 무엇이냐? 함수 값을 말합니다. 이거 그냥 함수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굉장히 많아. 고3 때까지 계속 있어. 그때는 정의역이랑 공역을 뭐로 보시면 되냐면 실수 전체로 보면 돼요. 근데 솔직하게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공역은 실수 전체로 보면 되거든. 근데 정의역은 뭐로 봐야 되냐면 실수 전체로 보진 마시고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x값들, 그 중에서 실수인 것들, 그것들의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했다가 지울게. y는 x분의 1 같은 거 나오거든. 이게 나중에 유리함수라는 건데 여기에 x에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어. 뭐 빼고? 0 빼고. 이때 정의역은 0이 아닌 실수예요.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실수 전체로 하고 싶지만 정의가 안 되면 빼버려. 그게 정의역이야. 자, 잠깐만 기다려줘. 이제 두 번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언급을 해주면 비교하면 될 거고, 언급하지 않는다면은 정의역,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의될 수 있는 x들 전체, 공역,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요거를 볼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야. 봐봐. 1, 2, 3이 있어요. A, B, C가 있어. 이건 F야. 마찬가지로 집합 X랑 Y가 있는데 여기 1, 2, 3이고 A, B, C예요. 첫 번째 조건 만족하죠. 왜?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으니까. F의 정의역도 X, 1, 2, 3. 공역 A, B, C. G의 정의역 X, 1, 2, 3. 공역 Y, A, B, C. 똑같아. 그리고 만약에 F가 1이라는 원소를 B로 보내. 2가 A로 가. 3이 C로 가. 근데 G라는 원소가 1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B로 가. 그 다음에 2라는 원소가 이렇게 해서 A로 가. 3이 이렇게 C로 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뭐만 되면 1이 결국엔 B로 갔고 2는 결국에 A로 갔고 3은 결국에 C로 간 거야. 다시 1은 B로 갔어. 여기서도 1은 결국엔 B로 갔어요. 2도 여기 A로 갔죠? 2도 어떻게 가더라도 맨 마지막에 A로 끝났어? 그럼 괜찮아. 3 봐. 3 C로 갔죠? 여기서 3이 어떻게 가든 그냥 C로 가기만 하면 돼요.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갔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결국 결과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어. x세제곱 fx라는 함수가, 이 함수는 x가 들어오면은 세제곱하는 함수야. gx라는 함수는 x라고 할게요. 이때 정의역 x를 -1, 0, 1 이 원소 3개짜리 집합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정의역 f랑 g의 둘 다 정의역이 x라고 치자. 그 다음에 공역 별말 없으니까 실수 전체예요. 두 번째 거 볼게. 모든 정의역의 원소 x마다 fx랑 gx랑 같으면 돼. f -1 먼저 따지겠죠?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이야. f-1은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중간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g-1 따지겠죠? g-1.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 둘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선 오케이. 자, 두 번째, f0 하겠습니다. f0는 0의 세제곱. 이것도 그냥 0이야. g0도 이것도 그냥 0이야. 둘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마지막 f1을 보겠죠? f1. 1의 세제곱. 이거 그냥 1이야. g1도 얼마야? 이것도 1이야. 둘이 어때? 같아. 그러니까 f랑 g가 모양은 달라요. 얘는 세제곱하는 함수고 얘는 그냥 나오는 함수인데 그냥 나오지만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는 각각의 함수값이 어때요? 어찌됐든 마일, 0, 0, 1, 1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두 함수 f랑 g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f는 g다. 이게 두 함수가 같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이게 함수였어. 함수는 결국에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게 있다.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거고 그 중에서 정말 화살표를 받은 친구들, 그 친구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게 있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고 공역은 실수 전체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중에서 내가 정의할 수 있는 x들만, 그 말은 정의되지 않는 애들은 뭐 빼라는 얘기겠죠? 그 상황에서 함수값이 같기만 하면 돼요. 어떤 모양으로 가든 뭐 이게 막 뭐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안 중요해. 결국엔 어디로 갔느냐만 중요해요. 아까 마일 0일 각각 마이너스 1, 0, 1로 갔었죠. 세제곱을 하든 아니면 그냥 하든 그냥 x 그대로 나오든 상관없어요.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따질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할 마지막 개념, 그래프라는 거. 여러분 그래프 잘 알아. 많이 했어. y는 x제곱의 그래프죠? 네. y는 x의 그래프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을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였어요. 근데 이젠 좀 다르잖아. 이제는 집합이야.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f라는 집합에 x, y 이렇게 간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까지는 사실 이게 실수였었거든요. 근데 이젠 달라.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면 x가 집합들의 집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x라는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a, b들의 집합. a, b는 실수. 이런 것도 원래 가능은 한 거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 이런 것도 사실 가능은 해. 왜? 우리는 집합에서 집합으로 화살표 쏘는 거에 불과하니까. 이제는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래프로 나타낸다라는 거를 해볼 건데, 그럼 그래프가 무엇이냐? 그래프를 정의부터 할 거야. 그래프의 정의. 자, 여기에 1,1이 있습니다. 이 1은 어떻게 나왔죠? 1의 제곱으로 나왔죠. 여기에 0,0이 있어요. 이 0은 뭐죠? 네, 0의 제곱이에요. 자, 조금 바꿔서 여기에 이게 y는 fx라는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던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이 그래프 위에 2,3이라는 점이 있다고 칠 때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f에 2를 대입한 거죠. 스타트는 뭐야? 이 x좌표. 이 y좌표는 뭐야? 결과값. f에 의한 함수값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요 점들이 엄청 많이 있어.
그 점들의 집합으로 볼 거야. 다시 그래프라는 건 점의 집합이야. 그럼 점은 뭔데? 어떤 점들인데? 그냥 아무 점이야? 아니, 어떤 점? X좌표는 내가 그냥 지정을 해주겠지만 이 Y좌표는 F에 의한 함수값을 적어줘야 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X에서의 함수값을 Y좌표로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프는 이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이루는 도형을 말하고, 따라서 그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수많은 점들은 어떤 점들이야? X좌표가 정해지면 Y좌표는 그것에 따라서 함수값으로 정해지는 그 점들. 따라서 그래프는 집합이다. 뭐의 집합? X, fx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X는 정의역의 원소다. 이게 그래프예요. 요게 그래프입니다. 뭐 fx, y는 fx의 그래프.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라지 x가 뭐든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라지 x가 실수의 부분집합인 경우만 보통 다룹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낼 때, 그래프를 따질 때에는 이 라지 x가 실수의 부분집합인 경우만 다룹니다. 그리고 라지 y도, 그 말은 공역도 실수의 부분집합인 경우만 다룹니다. 정역 x도 실수의 부분집합, 공역 y도 실수의 부분집합. 따라서 여기 x, fx가 실수, 실수니까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원래 모든 그래프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 예시 하나 볼게요. fx가 x 빼기 2 절대값 더하기 1이야. 정의역은 마일, 0, 1, 2 이렇게까지만 해볼게요. 공역은 말 안 하면 그냥 실수 전체. 자, 이것의 그래프 나타낼 건데 그래프는 뭐다? 점들의 집합이다. 자, x의 원소 처음에 마이너스 1부터 있죠?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이 점이랑 0, f0 그 다음에 1, f1 2, f2의 집합이야. 근데 f-1이 얼마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절대값 더하기 1 4네. 0일 땐 얼마죠? 0 빼기 2, 2 더하기 1 3 1일 땐 1 빼기 1 더하기 1 2 2일 땐 0 더하기 1 얼마? 1. 따라서 우리의 그래프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 얼마? 1 이 점 4개가 그래프가 됩니다. 특이하죠?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건 계속 지금처럼 매끈한 곡선이 되든 뭐 매끈한 직선이 되든 어찌됐든 끊기지 않는 거였는데 이젠 상관없어요. 왜? 정의역이 뭐 그냥 숫자들 몇 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개념 1, 2, 3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함수가 어려울 수 있어. 왜? 집합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야. 하지만 결국에 많이 나타내보면 돼. 예시 많이 하시면 돼. 그러다 보면 다 이해가 될 거거든요. 집합 명제처럼. 자, 어찌됐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남은 함수 개념 더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